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악개론의 5번째 시간으로 방언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론. 자, 페이지로는 19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투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역의 언어란 이제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이제 다이얼렉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95쪽에 보면 이 방언이라는 게 이제 다 있다는 의미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방언을 연구한 학문을 이제 우리가 방언학이라고 그래요. 방언학.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다이얼렉트라고 아까 방언을 이야기했죠. 여기에 OLOGY. 우리가 LOGY가 붙으면 학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방언학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자, 이 언어와 방언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방언은 언어의 하위 개념이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언어의 하위 개념으로 방언이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방언은 언어가 잘 분화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것이고요. 자, 196쪽에 보면 이제 상호 의사소통력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도 이제 그 의사소통을 한국 같은 데서는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로 다른 언어, 외국어 같은 경우는 소통 힘들죠. 모르면. 근데 우리 이제 나라에서 사투리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로 이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거기 그 첫 번째 단락의 7째 줄점에 상호 의사소통력이라는 뜻입니다. 상호 의사소통력.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상호 의사소통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와 방언의 구분이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별개의 언어를 쓴 두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을 쓰면서도 의사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신뢰도 있죠. 전자예로는 중국이죠. 표준 중국어인 베이징 말과 강동어의 방언은 같은 중국이면서도 의사소통이 안 될 만큼 차이가 크죠. 중국어는 이제 4개의 방언권으로 나눠진다. 중국이 이제 워낙 땅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나라의 언어 안의 방언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거리가 상당히 이제 멀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도 이제 쓰입니다. 또는 이제 중국도 뿐이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나라가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길게. 그래서 이탈리아도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방언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제 조금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뭐 그런 걸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표준어가 197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표준어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 198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식 나오는데, 그 198쪽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만일 중국 내 두 지역의 말이 서로 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 같이 한문을 쓰고 표준어를 쓰는 경우면 표준어를 써야 하는 곳이라면 그 중국어라는 언어에 속하는 방언들이다. 반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는 말이 가까워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더라도 미국 쪽 지역은 미국 땅이죠. 멕시코 쪽은 멕시코 땅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나라가 이제 여러 언어를 쓰는 그런 나라도 있죠. 예를 들어 스위스라든가 캐나다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언과 표준어가 이제 198쪽에 나오는데요. 이 한 언어 안에 여러 개의 방언이 있어요. 그럼 표준어는 방언과 어떠한 의미, 이제 어떠한 그 관계가 있느냐? 표준어는 여러 방언들 중에 하나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표준어는 대개 그 경우에 그 여러 방언들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이제 한국에서 서울말이 표준어 아닙니까? 서울말이 표준어인데 이 서울말도 뭡니까? 일종의 서울 방언이죠. 서울 사투리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도 방언이랑 여러 방언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특별한 대접을 받죠. 왜 그러냐면 뭐 아나운서들이 방송을 한다든가 공영방송에서 한다든가 또는 뭐 책에서 나온다든가 이런 표준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표준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200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공적인 조처가 가미되는 수가 있다. 서울 방언이라면 서울 방언이 전부 그대로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 서울 방언의 일부는 제거하고 200페이지입니다. 셋째 줄에 다른 지방의 방언으로 충당한다. 너하고 나하고의 하고는 실제 서울 방언으로는 허구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하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울 방언에서는 이제 이거 허구였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구를 표준어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은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의 말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 이제 그게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200페이지에 4번에 두 번째 단락이 그래서 지역 방언, 사회 방언인데 일상적으로 방언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달라서 부르는 게 지역 방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이외에 사회계층, 연령, 성별, 종교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생긴 방언이 사회방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제주도 방언, 공주 방언은 지역 방언이고 궁중어, 상류 사회 방언, 노동층의 방언, 여성어, 아동어 이런 것들은 사회 방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경어를 쓴다든가 또는 요거 얼마예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이제 일종의 여성 언어도 사회 방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 지도가 나왔는데 언어 지도라는 것은 그 밑에 있죠. 그 201쪽에 어떤 언어 현상이 각 지점에서 어떤 방언형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지도가 언어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01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가위, 오늘의 이제 가위라는 게 있죠. 가위. 이 가위라는 게 이제 갓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갓에. 이게 이제 몇 단계 변천을 거쳐서 나왔죠. 세모같이 생긴 건 반치음이라고 그러죠. 반치음. 네, 그렇게 이제 쓰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202쪽에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 지도를 그리면 가위의 수직적인 변천 모습이 수평적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형이 이제 언어 지도에 생기겠죠. 이걸 등어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등어선. 같을 등자에 말씀 어자죠. 자, 이것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에서 이걸 등어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등어선. 자, 그런 말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어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개의 언어의 특성을 가르는 선이라면 여러 개의 선이 같은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만들어진 다발 이걸 이제 등어선 속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 속자가 이제 묶을 속자입니다. 묶을 속자. 속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번들이란 말 썼죠. 꾸러미라는 의미죠. 번들이. 그래서 이제 이 번들 오브 이소글로스라고 나왔습니다. 자, 국어 방언의 주요 특징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방언 구획이 뭐 등어선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게 203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경상도 방언 1번 나오죠. 은 영남 방언과 동남 방언, 전라도 방언 그 밑에 있죠. 함경도 방언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상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조가 있다는 거죠. 이 경상도 말이 바로 성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도 방언이 옛날 고어의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조와 저조가 있죠. 그래서 배와 배가 있는데, 자, 요 왼쪽의 배는 먹는 배죠, 먹는 배. 왼쪽 과일이죠. 오른쪽은 우리 몸의 배, 몸의 배. 그다음에 타는 배죠. 자, 그다음에 삶. 이것도 먹는 삶이죠. 자, 오른쪽의 삶은 이제 마죠, 마. 이제 마, 옷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거죠. 손, 이건 손님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손 핸드죠. 이건 새끼는 이제 말 그대로 새끼죠, 새끼. 이제 아주 어린 그 새끼, 어리다는 거고, 요 새끼는 꼬는 새끼죠, 꼬는 새끼. 새끼를 꼰다고 그러죠. 그 다음 모래, 왼쪽은 모래죠. 그러니까 영어로 샌드죠, 샌드. 근데 오른쪽에 이제 모래는 뭡니까? 더 데이, 내일이 투마로니까 애프터 투마로. 이게 이제 바로 모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상도 방언의 특징인 거센 억양도 바로 성조와 관계가 있다라고 나오죠. 자, 경상도 지역에서는 애와 애의 대립, 어와 의의 대립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특히 어와 의가 별개의 의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 현상이 다른 지방과 크게 구별된다는 거죠.
이제 그 구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상도 방언은 모음의 수가 가장 적은 방언이다. 어와 의, 애와 애의 대립이 없어서 이미 두 개가 줄었죠. 단모음 외와 위도 없어요. 이중모음의 의, 외도 없어요. 외국 괴짝은 애국 개짝으로 이걸 이제 발음할 때 위장 쥐는 이장지가 돼요. 의리 논리는 의리 의논이 돼요. 원래는 의리죠. 의리. 외 횃불은 와 화불, 와 횃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라는 것은 이제 why의 뜻이에요. why. 와.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와그라노 뭐 이런 말 막 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자는 과자가 가자가 되는 거예요. 꽁은 꽁이 되고요. 국화는 국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단모음으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음 뒤에서. 또 자음 중 쌍시옷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옷으로 발음해서 쌀 싸우다를 살 사우다. 이게 이제 경상도의 특징이고요. 또 필요 전략 활용을 필요 절약 활용으로 발음하지 않고 필요 절약 이렇게 활용 이렇게 그 앞음절의 받침으로 발음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언에서 그렇듯이 이제 특징적인 것이 합니다, 합시다의 다를 더로 발음하고 합니까를 꺼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잡십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 드십니까라는 뜻이죠. 보이소 뭐 이런 거 있죠. 이리 오시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좋은기라 이런 거 있죠. 그다음 나와도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경상도 방언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205쪽에 전라도 방언이 나는데 상당히 이제 공통점도 많다는 겁니다. 전라도 방언은.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이 지금 205페이지를 펴보세요. 20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반침 있고 이걸 이제 비읍 순경음이라고 그래요. 비읍 순경. 이 순경음이라는 말은 입술 가벼운 소리라는 뜻입니다. 입술 가벼운 소리. 자, 이걸 순경음이라고 하고요. 이거 반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옷과 지읒의 중간이죠. 이런 의미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가실, 가을. 이제 가을을 가실로 한다는 거 전라도 말로. 모이를 모시, 그다음에 여우를 여시 이렇게 쓰죠. 그다음 무를 무수, 부엌을 부석, 냉이를 나순게, 이어라를 이서라, 저은이를 저순이, 나았다가 나샀다. 그다음에 새우는 새비, 누에는 누배, 화근 호박, 추위는 추비, 더워서는 더버서, 고와서는 고버서 된다는 거죠. 자, 시옷의 유지형은 중부에서도 발견되지만 비읍 유지형은 경기도 중심의 중부 그 이북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남부에 옛날 형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중세국어의 가가 그 아래아가 오로 변한 게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점으로 읽는 걸 이제 아래아라고 읽어요. 그래서 밑에 나왔죠. 팔인데 폴이라고 해요. 팔을 폴, 마사를 모실, 그다음에 남을 놈, 그다음에 남아를 노물, 말하다를 모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음이 이렇게 이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아가 오로 간다는 거죠. 아래아가 오로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어두의 평음이 이제 경음아는 이제 된소리라는 거죠. 격음아가 거센 소리고, 그래서 이제 그 명사가 조사를 만나서 이 역행동어, 이몸 역행동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206페이지 보면 두부가 뚜부가 되죠. 이럴 때는 이제 경음화가 되는 거죠. 비둘기는 삐둘기, 가지는 까지, 옥수수 깡냉이, 가락지는 까락지, 돌배는 똘배. 그 다음에 바비를 배비, 마음이를 매미, 그 다음에 떡이를 떼기, 허리를 해리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라도 방언은 어미가 이제 해서 는데, 는디, 뭐 니까는 뭐뭐 했은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에 해당한 라우, 레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또 개시 것으로 쓰이고요. 천상이죠. 이제 것으로 처럼이나 만큼에 해당하는 게 맹키죠. 맹키. 이게 이제 아까 맹키롱 뭐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이란 뜻이에요. 아까 맹키롱. 그다음에 잉이란 그러지 잉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죠. 특히 이제 전라남도에 가면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자, 전라도 방언의 의문체계는 이렇게 표준화가 가깝고요. 그 일부 지방에서는 애와 애가 변별되지 않지만 되는 지역도 있다는 거죠. 외와 위의 단위 단모음으로 발음도 잘 지켜진다. 어와 의의 대립이 뚜렷해서 경상도 방언보다 표준화에 가깝다라고 나오죠. 자, 평안도 방언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자, 이것은 디귿 구개의 말을 겪지 않고 있다는 거죠. 평안도 방언. 다른 지역에서는 이나 제이 앞에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구개음화되는 것을 디귿과 티읒을 써요. 자, 207쪽 볼까요? 자, 점심이 덤심이에요. 정거장이 덩거장이고요. 장가는 단계가 되고요. 절, 우리가 이제 스탬프를 하는 절은 덜이라고 하고요. 치다는 티다, 찌르다는 띠르다입니다. 자, 또 다른 방언은 이나 제이 앞에 니은과 리을이 어디에서 탈락하는데 평안도 방언은 예외다. 니은은 그대로 유지되고 리을은 니은으로 바뀔 뿐 탈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마 하면 니마라고 발음하고요. 잎사귀는 잎하고, 일곱은 닐국, 이발은 니발, 이론은 니론, 요리는 뇨리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 방언은 디귿 변칙 활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듣다, 듣고 들은이잖아요. 듣다는. 그러니까 이걸 들어도가 원래는 표준어인데 듣어도가 됐어. 듣어도. 그 다음에 그 말, 이것도 원래 들은이가 맞겠죠? 근데 듣은이가 된 거죠. 들은이가 듣은이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외에 문법 형태소에서도 상당히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12번에 가에 내래 가드레 띠오 여기 나왔죠. 어둠에 가심내까 이렇게 나왔는데 12에서 보듯이 주격조사 레가 표준어 엇에 해당하는 어미로 드렛과 같은 특이한 형태가 이제 쓰임을 볼 수가 있죠. 12 나다에서는 의문형 어미, 읍내가가 명령어미 라요, 그다음에 라요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11아의 수다도 특징적이며 문말의 레는 표준어 그려쯤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많이 받았다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수다래라고 이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문말 문장의 끝에 그 쓰이는 그런 그 뭐랄까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런 그 뭐랄까요 방언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그 방언들 여러분이 또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제주도 방언, 함경도 방언이죠. 208쪽입니다. 함경도 방언은 이제 경상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성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성조가 있다는 점에서 같고요. 문법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많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보리밥보구사 낫집이 보리밥보다 낫다 이런 뜻이겠죠. 옥수수꿀 새우 먹었음 이렇죠. 옥수꿀 새우 먹었음. 그다음에 날래 값에 빨리 가자는 뜻이겠죠. 함흥사람이우다. 함흥사람입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지비는 표준어 지에 해당하다는 거죠. 보리밥보다 낫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쓴매 이거 씁니다. 그 다음에 읍새는 새우, 읍새는 뭐뭐새, 우다는 니읍니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마우다, 그러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제주도 방언은 그 가장 동떨어져 있죠. 따로 있는 섬이니까. 그래서 중세국어 문헌의 넷째 줄에 아래아로 표기되는 모음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모음보다 뒤쪽, 위쪽에서 발음되는 모음이 나타나는데 다리, 거기 14번입니다. 209쪽에. 자, 거기 14번에 있는 거 이 다리는 교죠. 다리 교자. 그러니까 브리지죠. 브리지, 다리. 그 다음에 마을, 이게 마을촌이죠. 마을촌. 영어로 빌리지겠죠. 빌리지. 그렇죠. 빌리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살은 이제 우리 피부죠. 이게 그 피부할 때 붙자죠. 피부 붙자죠. 그 다음에 학, 이거는 이제 흑토자죠. 흑토자. 흙인데 이제 학에 가깝게 읽는다는 거죠. 만지다 하다. 제주도 방언은 어휘가 특징적이다. 자, 15번 각주 별표 쳐놓으세요. 별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주도 방언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처녀를 제주도 말로 비바리, 달걀은 닭새기, 바구니는 구덕, 그 다음에 개미는 개엄지, 그 다음에 잠자리는 밥줄이 밤벌이, 지렁이는 가우리 개우리, 그 다음에
강별이 간비역 이렇게 나왔죠. 올챙이는 맨줄이, 참새는 반줄이 생이, 담배는 남초, 무는 남비, 그다음 마늘은 대산이 곱대산이, 뼈는 꽝, 그다음 해산물은 바릇, 무지개는 황고지, 해오리바람 돛괭이. 그래서 제주도 방언에서도 이 어미에 특이한 것이 많다. 나 노람쪄, 놀고 있어. 밭에래 감쪄, 밭에 가고 있다. 어두엄쪄, 어두워지고 있다. 쩌나 저나 진행을 나타내는 그 앞에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걸로 이제 우리가 선어말어미란 말 써요. 선어말어미. 암엄. 그다음에 가당 물엄 가쿠다. 이게 가다가 물어서 가겠습니다. 앙엉. 자, 넘겨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서의 이제 의미라는 거죠. 자, 나 해서 말씀, 내가 했단 말입니까의 말씀은 반문, 다시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어디의 감수가 이게 뭡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이제 가수 혜은이가 노래 부른 감수광이라고 있죠. 가시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갖고다,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제주도 방언의 특징이라는 거. 집 안 테레 걸라, 집 안으로 걸어라 이런 뜻이고요. 테레는 아방 가라, 아버지에게 가라 등이 얘다. 그래서 제주도 방언은 이런 몽골어와 일본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말에 대한 명칭이 가라말, 흑마죠, 흑마 그 한자, 검은 말이라는 뜻이고, 적다말, 적마, 붉은 말이죠. 고라말 이거는 회색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라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이제 그 반점 같은 것이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몽골어의 영향이다. 그리고 이제 자왕, 밥공기, 풍로는 이제 바람 막 일으키는 도구죠. 간대기, 목욕탕은 후로, 돛은 이까리 이런 게 다 일본어의 영향이다. 자,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방언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그러는데 일단 4번 보시면 표준어는 방언 중 하나지만 특별한 대접을 받는 방언이다. 이게 맞죠. 1번 차이가 있더라도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한 언어의 방언이다. 아니죠. 그 차이가 있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제 한 언어의 방언이라고 할 수 없죠. 같은 나라에 사용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다. 가 된다. 맞죠? 같은 나라에서 사용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러니까 방언도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방언 가운데 언어학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방언이 표준어로 채택된다. 자, 언어학적으로 가장 방언이 이제 표준어로 채택이 되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언어학적으로 가장 그 우수한 것이 표준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199쪽을 보시면 나와요. 199쪽. 자, 199쪽이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러나 다음이 첫째 줄 표준어가 특별 대접을 받는 방언이라 하여 표준어가 다른 방언보다 언어학적으로 위에 있는 언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나왔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3번도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경상도 방언의 특성이죠. 성조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맞죠. 모음의 수가 적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반침, 비읍순 경우로 표기되던 것들이 각각 시읍과 비읍으로 살아남았다. 이거는 이제 전라도 방언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방언에서 이제 방언의 종류 중에 이 전라도 방언에 보면 이게 이제 살아남았다. 이게 205쪽을 펴보시면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나와 있어요. 205쪽을 보세요. 외와 위가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이것도 맞죠? 외와 위가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이것도 이제 그 경상도의 그런 그 방언의 특징이죠. 경상도 방언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204페이지를 펴보시면 20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넷째 줄에 경상도 방언은 단모음 애와 외의 대립, 어와 의의 대립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이제 두 단어가 줄었다고 나왔죠. 세 번째 줄에 단모음도 없고 이중모음에 이런 것들도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외와 위가 이제 다 단모음으로 이제 그 발음된다. 자, 그래서 가나다고요. 평안도 방언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 자, 성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이 어떠세요?
그다음 디귿 구개음을 겪지 않았다. 이게 답이죠. 이게 바로 평원도 방언의 특징입니다. 자, 평원도 방언은 디귿 구개음을 겪지 않았다. 거기 그 뭡니까? 206페이지 펴보세요.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그 평원도 방언의 바로 밑에 줄 나오죠. 자, 아몸 있는 거 제주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주도. 제주도 방언은 이렇게 아로 표기되는 게 있다. 209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209쪽에 두 번째 단락이 보시면 나오고요. 어두의 평음이 경험하는 현상. 자, 이건 전라도 방언이죠. 이 전라도 방언이 이제 그런 그 경험하는 현상이죠. 이게 이제 그 205페이지를 보세요. 마지막 단락에 어두의 평음이 경험한 현상도 두드러지게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라도 205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번째 시간은 방언론에 대해서 강의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 방언마다의 차이점 같은 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